최근에 해외 주식 언제 사셨나요? 그 주식을 왜 그 시점에 샀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대답을 못합니다. 뉴스를 보고 주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니면 늦을 것 같아서 산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매번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만 확인하시면 최악의 타이밍은 피하고 최적의 매수 시점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 거래 내역 인증으로 그 성과도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잃지 않는 투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S&P는 장기 우상향이니까 그냥 사세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고점에서 S&P를 산 사람은 본전 찾는데 약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산 사람은 5년이 걸렸습니다. 장기 우상향은 맞지만 사는 시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하버드와 뉴욕 대학의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논문은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모두가 낙관적일 때 매수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모두가 비관적일 때 매수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낙관인지 비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신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호는 S&P를 포함해 나스닥, 미국 개별주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빅스, 즉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는 시장의 공포를 숫자로 보여주는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낮으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높으면 공포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빅스를 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 이하면 시장이 지나치게 안일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위험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13에서 19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평소 시장이 이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20에서 30 사이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이고요. 30을 넘으면 본격적인 공포, 40을 넘으면 극단적인 공포 단계입니다. 먼저 사면 안 되는 때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에 빅스가 10 아래로 내려갔고 역사상 가장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 베팅하는 상품 XIV에 돈이 엄청나게 몰렸고 2018년 2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자 이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빅스가 하루 만에 2배로 뛰고 S&P는 10%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조용하면 그 조용함 자체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대로 사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제이슨 괴버트라는 시장 분석가가 199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빅스가 50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30으로 떨어지는 사이클이 완성될 때마다 S&P 500은 1년 후 100%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승률 100%입니다. 중위 수익률은 17.9%였고 2020년 코로나 때는 1년 후 무려 42.9%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공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2025년 4월 빅스는 45까지 치솟고 S&P 지수는 15%가량 급락했지만 수개월 만에 회복했고 저온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충격으로 빅스는 31까지 상승했지만 시장은 금세 이에 적응하고 S&P 또한 하락 후 다시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시장이 너무 조용하거나 낙관적일 때 조심하고 공포에 떨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CNN에서 만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시장 모멘텀, 주가 강도, 풋콜 옵션 비율, 정크본드 수요 등 7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0부터 100 사이 숫자 하나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빅스도 이 7가지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두 지표를 같이 보면 더 정확합니다. 0에서 25 사이는 극단적 공포, 75에서 100 사이는 극단적 탐욕입니다. 사용법은 빅스와 같은 원리입니다. 극단적 탐욕, 75 이상일 때 매수하면 역사적으로 단기 조정이 자주 뒤따랐습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은 반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2, 2020년 코로나 때 2, 2025년 관세전쟁 당시 3까지 떨어졌는데 이 시점들이 장기 바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해라. 공포 탐욕 지수는 이 말을 숫자로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신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입니다. 앞의 두 지표가 시장 가격에서 심리를 읽는 거라면 이건 전 세계 기관 투자자 수백 명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입니다. 개인의 감이 아니라 프로들의 실제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캐시룰이라는 신호인데요.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현금 비중이 4%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신호가 발동됩니다. 현금을 거의 안 들고 있다는 건 이미 다 투자했다는 뜻이고 더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과거 24회에 걸쳐서 현금이 4% 아래로 떨어졌을 때 글로벌 주식은 이후 4주간 중위 수익률이 마이너스 1%였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9%까지 빠졌습니다. 반면 최선의 경우도 고작 플러스 4%에 그쳤습니다. 프로들이 올인했다는 건 시장에 더 들어올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신호들을 보고 매수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관세 이슈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으로 떨어지고 빅스가 급등했습니다. 당시 S&P 500 대표 ETF인 VO를 집중 매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나스닥 ETF인 QQQ도 매수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이란 전쟁 이슈입니다. 빅스가 30을 넘기고 공포 탐욕 지수도 공포 구간이었으며 펀드 매니저 현금 비중이 4% 근방일 때 기술주인 AMD에 집중해서 진입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직후 주식은 반등했으며 최근 AI 인프라 호재와 실적 개선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보셨던 것처럼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가 알려준 타이밍에 매수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P, 나스닥 개별주에 모두 적용 가능했죠.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럴 때는 매수를 자제하거나 소액 분할 매수하세요. 빅스가 12 이하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75 이상이고 BOFA 현금 비중이 4% 이하, 이 중 2개 이상이 겹치면 신규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빅스가 30 이상이고 공포 탐욕 지수가 25 이하이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세요. 빅스가 40을 넘으면 역사적으로 1년 후 수익이 매우 높았습니다. 셋째, 매수 전 1분 루틴을 만드세요. CNN 공포 탐욕 지수 검색, 빅스 현재값 확인, 둘 다 정상 범위면 계획대로 매수하고 극단적이면 한 박자 쉬세요. 1분이면 됩니다. 넷째, 적립식 투자의 힘을 믿으세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못 잡더라도 분할 매수가 감정적인 올인보다 항상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사더라도 내가 뭘 사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해당 기업이나 ETF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요약합니다. 하나, 시장이 조용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조심하세요. 둘, 공포일 때가 기회입니다. 셋, 매수 전 1분만 지표를 확인하세요. 개장 직후 뉴스 보고 흥분해서 바로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공포 탐욕 지수 탐욕 구간과 변동성 최대 구간에 정확히 겹칩니다. 지표를 확인하는 1분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하단에 걸어뒀으니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